앞으로 신사업이 우리 회사에 크게 기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신사업이 어떤 것인지는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향후 준비될 신사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 현재 어떤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미래 예측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오늘 내가 답을 한다고 해서 그것만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을 좀 우선 전제를 할게요. 누구라도 어렵기 때문에. 다만 현재 시점에서 파악하고 있는 방향성과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뭐다 하고 딱 무슨 쪽집게처럼 찝어낼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 방향성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역시 이제 우리 전기와 관련해서는 친환경적인 환경 변수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로 이제 2015년에 했던 파리 협정에 의한 기후 변화가 이렇게 목표 1.5도씨로 막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미국이 앞장서서 이제 끌어갈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우리로서는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전기를 많이 써야 되죠. 그래서 친환경적인 거, 기후변화, 미국 대선 이런 걸 친환경적인 거를 가야 된다. 이게 이제 큰 방향성이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결되는 거긴 합니다만은 이제 전력 기기가 약간 분산형으로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대형 발전소, 석탄, 가스 이래서 해서 대형 발전소 짓고 대형 변압기 지어서 이렇게 중앙집중소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소규모의 단위, 마을 단위, 소규모 도시 단위 이런 분산형이 많이 되면은 거기에 우리 전기 수요 자체가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또 이제 HVDC, MVDC라고 하는 직류 송전 이런 문제도 상당히 이제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랫폼이라고 하는 단순히 기기가 조금 문제가 아니라 그 시스템 전체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사업으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아까 앞부분 두 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으로 가자 이런 걸 하지만 신사업으로 보는 건 플랫폼 사업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배전본부에 신사업하는 솔루션에서 ESS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ESS를 하는 거는 하면서 신사업 기획 요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새로운 그러니까 단순히 기기 하나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기기도 제공하고 소프트웨어도 제공하고 하는 시스템 전체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라면을 농심라면을 만들어서 자기 판매명을 통해서 팔고 그다음에 또 무슨 콜라도 코카콜라 판매명을 팔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게 어디 가서 삽니까? 마트에 가서 사잖아요. 마트에 가면 콜라도 있고 라면도 있고 심지어 옷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마트를 크든 작든 만들지 않으면 이제 물건 팔기가 어려워질 시절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마트라고 비유될 수 있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산단 이런 것들도 그런 거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그걸 전체적으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서 그런 쪽으로 좀 우리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구체적으로 뭘 할 거냐는 이제 하나하나 찾아내야겠죠. 그래서 물론 부분적으로 그 외에도 수소 관련된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먹거리를 찾아내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크게 투자가 필요하고 길게 갈 거는 그것도 만들어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환율이 크게 하락하여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회사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또한 원자재 상승, 그다음 수주 부진 등으로 올 한 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역시 2021년 한 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한 해로 보면 작년에 제일 어려움은 아마 환율일 거예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환율이고 원자재가 제일 어려울 거고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극복해야 되는 건데
환율은 어려운 숙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게 본다면, 근데 어차피 환율이나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그리고 우리가, 정말 경쟁력이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뭐냐면은, 인력적으로는 충분하냐. 우리가 지금 변압기 생산하고 있지만 점점 생산직 인력은 줄거나 노령화되고 있다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부가 가치 친환경 GIS 이런 거 만들 때 우리 기술이 정말 세계 기술을 앞서 나갈 정도로 선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새로운 영역을 갈 수 있는 우리가, 영업 능력, 그건 있느냐. 아까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해서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전이라는 건 우리 부족하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도전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노력을 좀 더 각별히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환율 문제가 금년 환율이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금년 연말에 성적표를 받을 때는 그게 제일 큰 변수라는 게 문제풀이식으로 한다면 정답일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찌 보면 우리 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환율을 마음대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오히려 다른 부분에 있다. 인력을 어떻게 하면 활기 있게 턴시킬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기술력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많은 노력으로 흑자 유지를 이어가야 하지만 작년과 같은 대규모 인원 감축 등 일회성으로 할 수 있는 개선은 더 이상 힘들 것 같은데요. 만약에 또다시 적자로 전환한다면 사업 철수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을까 직원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회사의 비전을 말씀해 주시면 이런 걱정이 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오늘 경영이랑 설명한 거 전체가 사실은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정확히 우리 질문자 지적하신 대로 이게 작년도 일회성 반짝하게 적자로 하고 내년에 다시 적자로 한다면 정말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금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어가야 됩니다. 이어가는데 거창한 비전보다는 아까 얘기한 그 몇 가지 있잖아요. 내실 있는 전력본부와 그다음에 성장하는 회전본부 이렇게 균형 있게 끌고 가는 문제. 그다음에 글로벌 역량. 결국은 국내 시장만 붙잡고 있지 못하니까 해외 시장을 어떻게 나갈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산업, 신사업 역량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가져가겠다는 게 비전이고요. 미래는 그냥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 힘, 그것이 있으면 내년 이맘때 또 여러분들하고 정말 마음 편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걸 못하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거창한 구호나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그 세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합심해서 소통하고 합심해서 노력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건은 쉽지 않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직원들의 역량과 의지라면 해낼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걸 통해서 흑자를 계속 이어가야죠. 그거야말로 우리가 유일한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직 문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보다는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관리자와 직원 간의 소통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현대식 군대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직 문화에 대한 얘기는 조직 문화를 사장이나 인사 담당 부서가 만든다고 하면 그부터가 이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직 문화는 여러분 스스로 만들려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수평적이라는 겁니까? 직원들 간에 가고자 하는 것이 같이 생각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게 첫째인데, 그럼 회사는 뭐냐? 회사는 그거를 가는데 도와드리는 거예요. 판을 깔아주고 엮어주는 겁니다. 노는 건 여러분들이 노는 거죠.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할 건지 회사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회의에도 참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전에는 보면은 그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멘토 멘티라고 그래가지고 상사하고 부하직원을 묶어가지고 멘토가 멘티를 아마 금년에는 아마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영 멘토. 그러니까 부하직원이 멘토고 젊은 직원이죠 사실은. 그리고 나이 들은 부장 책임이 멘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젊은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게 있잖아요. 모바일로 본다가 디지털 하는 거 이런 건 훨씬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나이 50대 넘은 분들은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거를 젊은 직원이 가르쳐 드리는 거지. 하다못해 비행기표 출장에 간다. 비행기표 예약을 하는데 예전에는 저 책임이 지금 보고 저 예약해 줘 그러면 해봐. 본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본인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바일에 인터파크 깔고 하는 거 가르쳐 주는 거죠. 별거 아니고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람과 성우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수평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것들을 뭘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택해서 하면 됩니다. 액션으로 옮겨지고 실제 생활로 옮겨졌을 때 그게 조직문화가 되는 거고 특별한 이벤트성으로 한번 해보고 하는 거는 조직문화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금년에는 좀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문제도 있고 사장님께서 분당과 울산을 왔다 갔다 다니시다 보니 식당에서 자주 뵙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소통의 문화를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제도나 별도 행사를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나도 좀 고민이에요 지금 사실은. 우리 세대의 소통은 뭐냐면 같이 밥 먹고 아니면 저녁 때 모여서 회식하고 술 마시고 이러는 게 그냥 소통으로 알고 지내왔던 세대예요. 그리고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계속 그렇게 했겠죠. 근데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이제 그게 아닌 세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설사 코로나가 지나도 솔직히 30대 젊은 직원들하고 나오고 제가 여기 코로나 전에 점심시간은 거의 구내식당 와서 직원들하고 먹었는데 식사를 1시간 정도 얘기하다 보면은 밥 먹고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는데 1시간 중에 55분은 내가 얘기해. 직원들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얘기가 안 나오지 않겠어요? 잘 안 해. 근데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물론 이제 아까 말하면 타운홀 미팅이나 이런 건 또 하겠지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에요. 나도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아이디어를 좀 줬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내가 글도 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면 내가 페이스북 활동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회사 얘기를 쓰는 그런 방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놓고 얘기를 듣는가. 어렵죠. 이게 꼭 상사와 부하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대 다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100%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운홀 미팅을 한다거나 사람들 만나는 건 할 텐데, 회식 말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이디어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따로 세미나 같은 거 하면 같이 공부도 하고 이러는 것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등등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외부에서 오신 첫 번째 사장님이신데 처음 부임하셨을 때 일렉트릭에 대한 첫 인상과 그리고 1년간 지내오신 사장님의 소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나도 1년 됐네요. 벌써 여기 온 지가 1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제가 처음 올 때 이제 오기 전에 이제 그룹에 인사 담당하고 이렇게 만나서 회사 사정이 이래서 어렵고 이렇게 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힘드실 겁니다. 이런 등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한번 물어봤죠. 그렇게 어려운데 그러면은 저도 희망의 끈이 있어야 될 텐데 뭘 믿고 가야지? 현대일렉트릭이 뭐가
그래도 이거 하나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으세요? 그렇게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봤죠. 그랬더니 한참 좀 고민을 하시더라고. 바로 답이 안 나오고 뭐 잘 안 나와. 고민 끝에 나온 답이 뭐냐면 사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요? 우리 통상 그러잖아. 뭐 얘기하다가 할 말 없으면 저 사람 사람은 좋아 그런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게 사람은 좋다는 얘기인가?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제가 1년을 경험하고 지금 혹시 나한테 그럼 현대 일렉트릭이 어떠냐 이 친구한테 질문을 한번 물어보니까 똑같은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현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일 수도 있고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DNA일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뭐라고 할까 사실 어떤 걸 표현한다는 게 일반화하는 게 어렵긴 한데 뭔가 우직하고 그렇게 얄팍하게 막 금방금방에 이익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좀 느린 것 같지만 그냥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해내가고 그런 사명감 어떤 책무감 이런 게 있는 조직 그런 생각을 1년을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그거를 뭉뚱그려서 통틀어서 얘기한다면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시지 않았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요. 여기 와서 여기 민간기업인데 꼭 공기업 같아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막 반짝반짝하고 활기 있는 건 조금 없을지 몰라도 그 반면에 정말 책임감 가지고 우직하게 하는 그 힘이 있는 조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있으면서 굉장히 그걸 많이 느꼈고요. 또 제가 또 밖에 나가서 보면 제가 그런 얘기 하면 그래요. 저보고 조 사장님하고 잘 맞는 조직이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막 금방금방 변하고 금방 빨리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많이 아는 사람들은 내가 이 조직이 이래서 이런 장점이 있는 조직이다고 얘기를 하면 나보고 잘 받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1년을 지냈고요. 그건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잘 해나갈 수 있을, 잘 키워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년을 맞아 우리 회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는 잘 알겠습니다만 회사 최고 경영자로서 사장님 개인 목표 포부가 듣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 개인의 특별한 목표는 잘 없어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자꾸 내가 손자딸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여손녀 하나 있고 아들놈이 장가를 안 갔는데 그러면 장가를 가주는 게 목표인데 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겠다는 목표. 건강관리 저는 하루에 10,000보를 거의 365일 안 빼놓고 걷습니다. 그래서 그거 빼지 않고 하겠다는 정도 목표를 가지고 있을 정도고요. 그 이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회사 어떻게든지 여러분들하고 잘 만드는 거에 목표고요. 좋은 회사 만드는 거 그리고 좋은 직장 만들어서 같이 언젠가 퇴직을 하고 길에서 만나도 서로 반가울 수 있는 조직을 꾸려나가는 거 그게 목표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러기 위해서 물론 당연히 회사가 좋아야 되죠. 회사가 어려워서 희망퇴직했는데 뭐 밖에서 만나서 반갑지 않겠죠. 그러니까 물론 해야지만 그건 일부에 불과하고 회사 전체가 좀 그런 조직을 만들어가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금년 한 해 좀 건강하시고 뭐든지 그렇지만 백신도 맞고 하는 그 과정이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코로나에도 잘 극복하시고 어려워도 가족들하고도 잘 서로 연락도 좀 자주 하고 이렇게 해서 삶이라는 게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게 만들면 행복해지는 거고 내가 그렇지 못하면 행복해질 수 없는 겁니다. 여건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문제니까 그렇게 같이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년 1년 또 열심히 해봅시다. 네, 고맙습니다.